전신거울 1. 태풍의 날.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건물을 흔들었고 비는 창문을 거세게 두들겼습니다. 그런 악천후 속에서도 20대 여성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사는 아파트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씩만 집에 들어오셨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뭔가 큰 물건을 들고 계셨죠. 바로 아파트 지하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한 전신거울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봐. 누군가 버린 것 같은데 너무 아까워서 가져왔어. 내 방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거울은 자신을 평소보다 훨씬 날씬하고 예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착시 효과였죠. 우와, 정말 예뻐 보이네. 고마워요, 엄마. 지은은 기뻐하며 거울을 자신의 침대 바로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거울의 첫 일주일.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고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울은 여전히 나를 아름답게 비춰주었고 나는 점점 그 거울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나는 원래 공포영화를 즐겨보는 담대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무서워서 보지 못하는 영화도 혼자서 거뜬히 봤고 귀신 이야기나 괴담에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죠. 더욱이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을 본 적도 가위 눌림을 당한 적도 단 한 번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오래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밤에 잠옷으로 갈아입을 때, 심지어 밤중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길에도 거울을 힐끗 보게 됐죠.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이 거울 정말 신기해.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는 거울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이 위험한 집착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울은 조용히 그리고 교묘하게 나를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첫 번째 가위. 그것은 거울이 집에 온 지 정확히 8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했습니다. 거울은 침대 옆에서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내 모습을 반사하고 있었죠. 잠이 들어가는 그 찰나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가위 눌림이었어요. 의식은 또렷한데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치 침대 밑에서 누군가가 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내 발목을, 다리를, 허리를 붙잡고 침대 아래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공포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정말로 귀신이 있는 건가? 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침대 밑에도 방 구석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거울만이 어둠 속에서 내 모습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가위에서 풀렸을 때 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을 때 그때까지 꿔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4. 악몽의 시작. 꿈속에서 나는 우리 아파트 복도를 뛰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였는데 평소 우리 집 복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어요. 복도 양쪽 벽에는 무수히 많은 문들이 있었고 각각의 문마다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왜 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평소 우리 집 복도 창문들은 항상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는데 꿈속에선 모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들 너머로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그가 나와 같은 속도로 복도 바깥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복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의 그 남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갑자기 복도가 끝났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복도 끝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빨리 뛰고 있었어요. 또 점점 짙어지는 그림자. 그 이후로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이 반복됐습니다. 복도를 뛰고 창문 너머의 검은 남자가 나를 쫓아오고 막다른 길에서 깨어나는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꿈을 꿀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자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하게나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야윈 얼굴, 깊숙이 패인 눈, 그리고 끔찍한 미소. 그 미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마치 나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듯한 승리의 미소였거든요. 낮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 뒤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죠. 나는 점점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밤 그 악몽을 꿔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경직됐어요.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늦게까지 TV를 보며 잠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잠들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해줬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거울 때문에 악몽을 꾼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거울을 치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거울 앞에 서면 여전히 내가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마치 마약과 같았어요. 두렵지만 끊을 수 없는 6. 거울 속의 눈빛.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습관적으로 거울을 흘끗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광경이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 바로 뒤에서 낯선 남자의 눈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꿈에서 봤던 그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깊이 패이고 차가우며 악의로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 눈이 거울을 통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을 때는 내 모습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봤어요. 그 눈빛을, 그 존재를.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었거든요.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울 때문이구나. 나는 거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전신 거울이었어요. 낡긴 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거울이 살아있는 것 같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거울을 이불로 덮고 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불 너머로도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거울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울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7. 마지막 꿈. 음악이 최고조에 달함.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 익숙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나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최후의 대면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말이죠. 복도는 여전히 길고 어두웠지만 이번엔 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가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이번엔 얼굴이 완전히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깊이 패인 눈구멍, 그리고 입가에 맺힌 섬뜩한 미소.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처럼 말이죠.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메마른 바람 같았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내 목을 감쌌어요. 꿈속인데도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이제 넌 내 것이다.
그의 소나기가 점점 더 세게 조여들었습니다. 나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에도 목이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 내 목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이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그가 꿈을 통해 현실로 침범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거울을 당장 없애야 한다고. 8. 결말 버려진 거울. 새벽 4시, 나는 거울을 들고 아파트 지하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려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등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만약 그가 따라오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지하 분리수거장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을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거울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지하 공간 전체에 메아리쳤어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문을 등에 기대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자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하 분리수거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밤마다 거울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깨진 거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해보니 더욱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자정이면 분리수거장 한편에 세워져 있는 거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거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거울을 통해 이 세상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 통로를 열어준 셈이었죠. 지금도 그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희생자를, 다음 거울을 가져갈 누군가를.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이 세상으로 나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 거울을 산산조각 낸 것은 나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